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밝은 하루들을 보내셨나요? 공간. 여러분들에게 공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멀리 떠나본다. 멀리 떠나는 것은 단순히 내 몸만 움직이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과 환경도 같이 움직이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곧 있으면 서양 문물들을 배워오실 유학파 보름마다 찾아오는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 또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끝없음 상처가 더 나니까 넌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날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60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갑이죠? 네. 대박! 아직 잠깐만요. 아, 맞다. 음. 죄송해요. 네네. 소개를 아직 안 했는데, 알겠어, 갑자기 알겠어. 훅 들어오시네요. 네네. 알겠어. 60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보름마다 찾아오는 우리 정혜리 대표님이, 어디론가 떠날 생각에 너무 지금 텐션이 높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낯선 곳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과 환경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난다. 네, 연인끼리도 그렇듯이 본인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누군가 이렇게 치고 들어왔었는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정혜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빨리 말해도 돼요? 네네, 오늘. 제가 방금 멋진 걸 발견했어요. 아까 환갑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이 지금 이 녹화 날이 2월 22일이거든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 와우!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합니다. 야, 진짜 수학 잘한다. 그렇습니다. 네, 2 더하기 2 더하기 2. 야, 수학 진짜 잘한다. 네. 지금 대단하시다. 60번째라니. 아니, 오늘 케이크라도 하나 사올 걸 그랬네요? 야, 저도 몰랐어요. 방금 전에 60일. 59화 대본 넘어가는데 60일. 우리, 저기, 70번째 혹시 제가 오나요? 그때? 네. 어쨌든 그때 제 턴인가요? 네. 아, 그래요? 올 거야, 아마. 2번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 그때 칠순잔치를 합시다. 네, 칠순잔치. 환갑잔치는, 지금, 약소하게나마 맞아요. 지금, 요즘에 다 초콜릿 바른 일찍까지 아몬드를 하니까. 주셨거든요. 초콜릿 대박! 바른 환갑을 아몬드로.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60화를 기념하고 있는데, 자, 대표님, 주제는 낯선 곳이라는 주제로 방금 오프닝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 위주로, 어차피 대표님 곧, 다음 주에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떠나는 기념으로 당신에게 낯선 곳이란 일부를 주제를 그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빠방. 네. 대표님이 한 달 동안 스위스를 다녀오시죠? 맞습니다. 네. 저는 떠납니다. 네. 서유럽으로. 네.
왜 떠나게 되셨는지 한번 설명 한번 기깔나게 한번 해주시죠. 아하, 네. 좋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왜 떠난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작년부터 뭔가 로망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달을 다른 나라에서. 왜냐면 이거는 그 어떤 나라는 딱히 중요하지 않은데 그때는 일상이 너무 바쁘니까 흔히들 그렇잖아요. 나 저기 해외 출장 가니까 저기 그땐 연락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맥락은 결국 시차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차가 완벽히 바뀌면 솔직히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근데 처음에는 그런 아주 간단한 마음으로 한 달 동안 도피하면 뭔가 한국에서 일은 계속 하되 그 뭔가 이런 그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면 정말 내 자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사실 막 상반기랑 하반기에 특히 상반기 초에는 되게 여유로우니까 그러면은 1월 달에 한 달을 작년처럼 이제 작년에 2주를 갔다 왔지만 한 달 이제 떠나 있자. 이제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사실 추진을 했었던 건데요.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한 달을 어떻게 채울지를 결심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슬슬 뭐 어떻게 보내지, 저렇게 보내지 하다가, 어쨌든 이제 한 달 루트를 따서 이제 떠납니다. 근데 단순히 그겁니다, 저는.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 업이 잘 굴러가면서, 정혜리라는 사람이 24시간 동안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자기를 위해 쓰는가 이걸 좀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만 하고 오면 돼요. 그리고 말이 길어졌지만 하나 더 추가드리자면 제가 가는 나라의 시차가 한국보다 8시간이 느려요. 그럼 저는 24시간을 2번 쪼개서 살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제 취침 시간이 오후 8시에서 2시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제가 2시에 일어나면 한국 시간으로 10시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그쪽은 밤이죠. 그쪽 밤 시간에 나는 이제 타타타타타 이러고 있다가 상쾌하게 이제 좀, 그럼 2시부터 한 8시간 일한다 치면은 그 시간 오전 10시예요. 그 오전 10시부터 이제 미술관을 돌아다니든 뭘 하든 이제. 너무 좋아요. 저는 24시간 2번 쪼개기 살기, 사실 48시간 3번 쪼개기 살기를 하러 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은 11시 42분, 베르는 3시 42분 새벽. 맞습니다. 네, 8시간 차이 나네요. 네. 대표님이 근데 아주 뼈 있는 말씀을 중간에 하셨어요. 본인의 자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본인을 알고 싶어서 스위스로 떠나게 된다. 한 달간 떠나시나요? 맞습니다. 한 달 떠나시면 한 달까지는 아니고요. 세보니까 한 3주 조금 넘더라고요. 3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갔다 오시는. 사실 이게 저 같은 이제 뭐라고 해야지? 철학가. 아니요.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 무슨 소리.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갑니다. 이런 부르주아들의 해외여행 사실 탐탁지 않거든요. 빚내서 갑니다. 저도 용돈 받고 살고 있고요. 제 용돈을 아끼고 모아. 그리고 다음 달 용돈을 줄여 갑니다. 아니, 이거 비용은 그러면 용돈으로 다 충당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깨달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기 조수영 대표님께서 제 졸업 선물로 또 과일 선물 세트를 투척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니까 제가 졸업을 하더라고요. 졸업을 하면 용돈을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졸업을 한다고 받은 용돈이 어마어마하게 싸.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로 또 이제 가서 원래는 빵과 치즈 이런 걸로 연명할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몇 끼 식사를 할 돈이 지금 생겨가지고 제가 미슐랭 비크루망 하나랑 원스타 하나에 예약을 해놨어요. 왜냐면 그것도 사실 다음에 이제 어딘가를 떠난다면 정말 데일리하게 맛있는 거 먹고 싶지만 사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정말 맛있는 한 끼만 먹고 나머지는 정말 요거트, 빵, 풀. 사실 거기 가서 음식은 딱히 기대되지 않아가지고 스위스가 워낙 맛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간에 파리를 한번 들리게 돼서 거기서 이제 미식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협찬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아요. 부모님 협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라는 대단합니다. 아, 사회적 되게 지지. 소중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용돈으로 스위스를 맞습니다. 다녀오게 되었다. 사실, 근데 이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표님의 이런 좀 스위스 여행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여행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의미, 멀리 떠나보는 것,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과 환경이 움직이는 그런 순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심적으로 뭔가 멀리 떠나거나 혹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아예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마음을 주었던 곳에서 멀리 떠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상대방과 조금 사이가 틀어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연인 관계에서 아예 헤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결국에는 내 마음은 너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겠다. 네, 그런 식으로. 대표님도 이렇게 사적으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되게 있었지 않았나요? 마음적으로 혹은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이라든지, 네, 활동이라든지. 너무 많죠. 진짜 너무 많아요.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사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주 가벼운 사례로는요.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해도 돼요. 전 남자친구가 어떤 지역에 살아요. 근데 네, 굳이 제가 사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얘기 세 보호를 가지를 들어야 될 것 해줬는데. 같아요. 네. 거기 살아요. 알고는 있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가끔 거기를 지하철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떠오르더라고요. 그 시절이. 왜냐면 저는 좀 오래됐어요. 한 5년 지났으니까 이제 잊혀질 때도 됐는데 가끔 떠오르더라고요. 그땐 그랬지 이러면서. 그래서 아직도 딱히 거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밥을 먹었거나 미술관 갔거나 아니면 또 뭔가 더 해봤으면 이게 싹 지워졌을 텐데 그 지역에 대한 경험이 걔에 대한 그 기억밖에 없으니까 잘 지내니? 막 이러면서. 근데 요즘엔 좀 발전한 게 걔는 별로 안 떠오르고요. 그 시절에 나 참 그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요즘 셀카도 많이 찍잖아요. 지금이 제일 젊은 날. 그래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아마 그 라디오 시간도 얘기했을 텐데 제가 원래 경상도 출신이에요. 근데 20년을 거기서 살다가 지금 제가 26이니까 제가 6년 지금 세종에 산 거잖아요. 제가 이 시기로 따지면 저는 인생의 이제 거의 3분의 2를 여기서 사는 걸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제 저 오늘도 이따가 대구 가는데 이제 뭔가 이제 거기가 낯선 공간 같아요. 대구가 이제 반대로 낯선 공간이 됐다고요? 네. 사실은 3분의 2를 대구에서 산 건데 대구가 되게 낯선 도시 같고 이제 여기가 이제 편안한 내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죠. 근데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이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어디에서 사는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만약에 자식을 낳게 된다면 이게 크고 작은 도시 이런 건 상관이 없고요. 되게 한 곳에서 오래 머무는 경험도 좋지만 뭔가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원하지 않겠지만 부루마블처럼? 그런 것도 되게 좋겠다. 그 거주, 그러니까 여행 이런 거 다 떠나서 거주의 의미에서 생각했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제일 보편적으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집에서 공부 잘 되세요?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지금 이렇게 열악한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너무 더운 여름에 잠깐 저희 집에 가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컴퓨터 들고 가가지고 일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시원하고 주방도 있고 이러니까 밥도 먹고 여기보다 더 넓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거기서 딱 회의 결과 이제 올해는 그 짓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업무 공간이 주는 그 질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막 카공족 하잖아요. 제가 그거 욕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공부 잘 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단순히 그냥 물건과 공간 면적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느끼는 그 분위기가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가끔 제 사무실에서 일 안 되면 그냥 이거 안 듣고 있겠죠? 몰래 튀어가지고 저기 스타벅스 가서 일하고 그러겠네요. 업무 집중도 높이고 싶을 때. 그래서 참 신기해요, 공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대표님은 어쨌든 간에
지금 하는 사업이나 그런 게 공간을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공간에 대한 철학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진짜 이건 확실한 게, 이건 공간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저희 회사는 완벽히 클라이언트의 사정에 맞춰요. 이게 경제적인 사정이라기보다는, 두 부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그 디자인 시스템을 설계해드리면, 그걸 그냥 온전히 갖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 혹은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그 시스템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만들어드려도 본인의 취향이 너무 확고해서 이거를 요리조리 잘 바꿔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후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덜 개입하는 편이 낫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지 않아요. 공간을 누구나 다 의뢰를 할 때는 멋지고 예쁜 공간을 갖고 가고 싶지만 결국 그거를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컨트롤하는 사람은 클라이언트예요. 저희가 뭐 3일에 한번 찾아가서 뭐 이렇게 다 정리하고 막 페인트 바르고 이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특히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디자인은 결국 사용자의 것이다. 라는 그 신념이 너무 강해서 최대한 덜 건드려요. 로고도 마찬가지. 뭐, 기존에 있는 게 너무 소비자의 인식에서 강하다면 그걸 리브랜딩 할 때는 최대한 그걸 건드리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의 경우에도 사실 비싼 가구, 비싼 의자 그리고 다 밀어버리고 새로 들이면 너무 예쁘죠. 근데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예산이 없고 그러면 최대한 있는 걸 잘 배치해서 그냥 잘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다른 리프레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게 전 디자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연간 이루어지는 일 중에 싹 바꾸는 일도 있지만 잘 정리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철학입니다. 과도하게 건드리지 않는 거. 불개입을 하신다. 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의뢰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부풀리기보다는 줄이는 작업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 이게 필요하신가요? 뭐 이거는 사실 그냥 제가 그러면 일러스트나 뭐 혹은 요즘 무료 앱들 많잖아요. 그거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셔라. 왜냐면 결국 해야 하는 건 본인이니까. 뭐야. 제가 전해요? 네. 그런 조언을. 네, 그런 조언을. 저는 그게 굉장히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말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유럽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간판을 굉장히 유심히 보러 갈 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아티클을 봤는데 그 간판에 대한 그 선호도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중국에 갈 때,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갈 때, 미국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 갈 때 이거랑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갈 때, 한국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 갈 때, 한국 사람이 명동에 갈 때 이렇게 막 그 표해 놓은 게 있어. 대부분 보면 그 그다음에 뭐 보통 불호 이렇게 나온 거에 자기 나라는 싹 다 불호예요. 남의 나라 건 다 좋아하고. 남의 나라 거는 그 호나 호 이상. 이거 뭐 그쵸. 그러면은 이거 보면 사실 저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은 개발이 좀 덜 됐다고 파악하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들의 나라의 이 간판 경과에 딱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시장인데도 예쁜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이 덜 익숙한 게 좀 예쁘다고 파악하는 그 경향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을 예쁘다고 느껴요. 물론 유럽의 역사나 그것들로 미뤄봤을 때, 물론 우리나라보다 잘 조성된 게 있겠지만, 근데 분명히 그들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러 가요. 좀 글로 좀 이런 걸 남기고 싶어요. 우리나라 간판 경관이 이제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 이제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이 한글 때문에 간판이 못생겨라고 말하는 건 전 용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 둘 간의 괴리를 좀 좁히는 그런 아티클을 저도 써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크게는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사실 이제 네덜란드랑 스위스는 좀 더 깔끔한 쪽에 속하고요. 이제 프랑스는 조금 더 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잘 조합해 보고자 이제 보러 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간이라면 익숙함과 뭐라 해야 될까, 낯섦으로 정리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네, 대부분의 사례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판 얘기가 나와서 네. 겉다리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간판은 이제 정리 사업을 하잖아요. 되게 네. 이제 신도시나 아니면 맞아요. 다시 이렇게 네. 재개발을 할 때 그러면은
그러면 되게 깔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은 원색 계통의 배경이 없어질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좀 색깔이 좀 연해지는. 근데 문제는 그게 있죠. 간판 특유의 그 어떻게 보면은 역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눈에 확 띄게 해야 맞아요. 손님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디자인 쪽으로는 그게 좀 실패여도 반대로 하게 되면은 색깔이 옅어지고 조금 부드럽게 인상이 보이면은 사람들한테 인상을 심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대로 문제인 거고. 그래서 간판에 대한 제 좀 내피셜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되게 워낙 그러니까 원색에 시달리다 보니까 파스텔 간판 하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눈에 띄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오히려 뭔가 다 뭐 원색 천지 혹은 다 파스텔 천지인데 파스텔 천지에 원색이 보이면 그 원색만 보이거나 아니면은 원색 계통이 다 천지인데 파스텔 하나만 보이면 그거 하나만 보이거나. 그래서 간판이라는 기능이 단순히 디자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의 맥락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명히 간판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평가, 그리고 심리적인 주관들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판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래는요, 이무진의 비와 당신. 듣고 오실게요. 예.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져버렸는데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60번째 시간. 주제, 낯선 곳으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1부에서는 우리 서양 문물을 배워오실 유학파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당신에게 낯선 곳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 공간에 대한 디자인적인 그런 맥락도 잠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2부로 돌아와서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부재, 스위스 준비기, 그리고 각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1부랑 좀 겹치긴 하는데 과연 낯선 곳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까? 혹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네. 스위스 가면은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스위스 가면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그런 거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네. 우선 낯선 곳에 적응하는 방법과 스위스에 가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지낼지 한 달 동안. 잘 지낼지. 우선 저는 낯선 곳에 적응하는 방법으로는 진짜 최대한 많이 부딪히려고 해요.
여행 가면 엄청 걸어 다니고, 사실 그렇게 차 타도 되는 거리인데 좀 최대한 걸어 다니거든요. 아니면 자전거 타거나. 그래서 최대한 많이 부딪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또 막 주문할 때도 보통 번역기 쓰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발음 진짜 구려요. 그렇지만 미리 번역기를 해가지고 본 다음에 그거를 최대한 한 몇 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또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렇게 번역기 보여주면 대화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뭐 해놓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릴리? 이러면서 너 오늘 여기 뭐 처음 왔니? 뭐 이러면서 막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옆에 사람 붙잡아요. 뭐 어떻게 말해?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도 나 지금 이거 맛있다고 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그걸 토스해요. 그럼 그 사람이 번역기를 찾아주던가 아니면 내가 찾아보던가 그런 식으로 최대한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모든 순간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게 제가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인데요. 제가 뭔가 그런 걸 싫어해요. 남들이 다 하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에 가면은 파이에 그 요거트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자주 먹는 거. 그거 맛있대요. 프랑스에 엄청 싸대요. 갔는데 진짜 싸더라고요. 그래서 먹을까 하다가 근데 아무리 비싸도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데 이걸 싸다고 먹는 게 가오가 떨어진다. 다른 걸 먹어보자. 약간 언더독이구나. 약간 힙한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너희들과 달라. 약간 그런 느낌. 아니 그거 굳이 찍어 올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제가 그렇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어떤 요거트를 먹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막 그게 뭐 제가 원한 건 막 이렇게 원물이 들어가 있는 요거트인데 그거 막 갈아서 받는. 그래서 이거 파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저도 좀 그냥 그대로 살면 맛있는 것만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스페셜한 걸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뭔가 그렇게 좀 부딪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여전히 이 낯선 곳에 가서 이 맛있는 음식 찾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특히 구글맵이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리뷰가 많이 달린 거는 한국인 입맛에 잘 맞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제가 찾은 곳은 한국인 리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외국 사람들 입맛이랑 우리나라 입맛이 너무 특히 일본도 그렇고 이게 일본은 짠 것 때문에 힘들고 유럽은 그 특유의 느끼해. 네, 근데 차라리 느꼈으면 전 막 퍼먹거든요. 근데 느끼하지도 않은데 이게 뭔 맛이지 하는 그런 느낌의 음식들이 많아서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옛날에는 막 음식점은 가서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갔는데 이번에는 꽤 찾아봤어요. 럭키한 돈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디피님은 어떠세요? 낯선 곳에 가면 어떻게 되는 타입이에요? 저도 작년에 일본을 놀러 갔을 때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우와 멋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갔다 왔어요. 일본으로 갔다 왔는데 하필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운전대 자체가. 그죠. 네, 반대로 돼 있어서. 근데 저기 규슈 지방으로 갔었는데 거기가 되게 진짜 말 그대로 그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는 뭐 진짜 남미 정글 같은 느낌이었어요. 멋지다. 원시림처럼. 그런 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식당에서 혹은 매점에서 저도 손짓 발짓으로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또 한국인들이 워낙 많이 찾으니까 그분들도 눈치껏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낯선 곳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일단은 좀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고 적응하기까지 당연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라는. 나는 왠지 스위스 가면은 적응할 때쯤 돌아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한 달 되니까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다시 인천공항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이제 그거를 뭔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도 머릿속으로라도 피상적으로라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낯선 곳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조금 익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말 모르고 그 장소에서 갑자기 구글맵 키는 거랑 애초에 가기 전에 구글맵 켜서 어디로 갈지 계획을 짜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궁극적인 솔루션이 안 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가기 전에 뭔가 심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조금 인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뇌피셜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근데 이거 우리 또 공간적인 얘기인데
사람과 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뭐, 저번 주 주제랑 똑같긴 한데, 낯선 환경, 장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좀 더 광의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낯선 환경에서 적응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네, 그게 궁금하네요, 또.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뭔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업 얘기는 예전에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좀 낯설다. 혹은,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뭔가 눈치를 많이 보거나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 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오, 이거 아까 딱 한 게 떠올랐는데 이걸로 음. 예시를 들 수 있어요. 음, 전 지금은 좀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는 음, 아까 막 이동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초등학교도 남들 다 그 동네에 사는데 저는 그 동네에 뭐 입학 직전까지 살았다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돼서 구를 옮겨가지고 근데 약간 그 차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서 굳이 전학을 하지 않아. 그래서 맨날 애들 딱 갔는데 애들 다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근데 친해지려면은 같이 집 가자 이게 최고잖아요. 네. 같이 집 가자 나는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환경이 있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 저희 엄마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그렇게 중학교는 그나마 나왔다. 근데 뭐 고등학교도 그렇고 막 그 남들과는 다른 거주지를 가지면서 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어려웠어요. 저는 새 학기가 항상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엄청 밝고 이랬지만 옛날도 밝았어요. 근데 약간 어떻게 밝았냐면 저는 무조건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안 까불어요. 진짜 안 까불고 그러다가 내 짝꿍? 그건 좀 마음에 든다. 짝꿍한테 엄청 까불어요. 짝꿍을 편으로 포섭해서 짝꿍 친구들도 내 편으로 포섭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 군중의 한 4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가 내 편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러면 뭐 내가 반장이야. 내가 반장을 좀 해야겠어. 어. 뭐 이거 하는데 같이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수법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저도 낯선 환경에서는 정말 그 눈치 파악을 진짜 제일 최우선. 저도 그래서 함부로 안 까불어요. 저기 얼마 전에 퇴사한 저희 직원이 제 아는 지인한테 대표님 짱구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런 이미지 몰랐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항상 낯설거나 굳이 이렇게 친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 자아가 완전 바뀌는 것 같아요. 굳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있고 눈치를 보는 타입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동태 파악이 됐다? 그럼 이제 살살 오늘 어떤 걸로 돌아볼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반을 옮겼어요. 근데 그 반이 세 반 합쳐서 막 A, B, C 반 있잖아요. 막 영어 이런 거 배우면. 그래서 처음으로 그 분반에 딱 들어갔는데 되게 성적으로 갈리지. 네. A반, B반, C반. 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뭔가 다 공부 잘해야 되니까 뭔가 기선제압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소개를 해보래요. 왜냐면 분반이 이미 다 나눠지고 난 다음에 왔으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리입니다. 해는 박근혜 할 때 해고요. 이랬어요. 이제 그날 이제 둘 중에 하나였죠. 아예 왕따가 되거나. 아예 웃기거나. 얘 돌플러스 알구나. 네, 그걸 아예 톤을 좀 재밌게 하면은 그 후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친구를 많이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응하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안 써먹어요. 그 이후로 참 그런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되게 가벼운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그때는 참 그게 참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움츠리고 있지만 그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한 번씩 쪼크도 던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그건데, 너무 과거로 가버렸어. 최근에. 최근에 맞다. 최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님 어떤 프로그램 사업 설명회나,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강연도 하시잖아요? 네. 강연을 처음으로 할 때나, 낯선 군중을 만나거나 혹은 낯선 클라이언트를 만나거나, 그러면은 그 눈치도 눈치지만은 그 특유의 불편함이 당연히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떻게 좀 극복하려고 하시고 계신지. 근데 저는 맞아요. 최근에 든 생각인데요.
저는 요즘에 이런 걸 능글능글하게 타파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물론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도 나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나랑 어떤 고향이 겹칠 수도 있고, 그런 걸 되게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팝업 시켜버려요. 저도 이거 갖고 싶었는데,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연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왜냐면, 사실 강연을 하거나 일에 돌입하면 제가 그렇게 막 하하호호 체제가 안 돼요. 왜냐면 전 저희 회사를 지켜야 되고 저희 프로젝트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되게 사실 딱딱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 이런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 오히려 더 질문을 많이 하고 뭐 강연 같은 것도 사실 하기 전에 좀 최대한 많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는 척을 하려고 하기보다 아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뭐 프로젝트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떠나 이런 식으로 질문도 되게 많이 하고 아, 관계자한테 시작 전에? 네,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한테, 뭐, 오늘, 어디서 왔냐. 하면서. 그때도 뭐, 진짜, 진심으로, 왜 이렇게 사람들은 좋은 걸 많이 갖고 다녀? 그래서 막 물어본 거 보면, 이거 어디서 왔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게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근데 사실 아까, 밖에선 그렇고요. 사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회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막 그렇게 가볍게 막 여러 가지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탐색전이 필요하고 이 사람한테도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썰미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눈썰미가 필요하다. 눈치가 필요하다. 왜냐면 저쪽이 말 걸지 않으면 내가 걸어야 되는데, 말 걸 거리를 찾아야 되고, 또 그렇다고 선을 넘으면 안 되고 이러니까. 참, 이 눈치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좀 생각하는 게, 단체마다 또 눈치는 달라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눈치가 굉장히 주관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그렇다고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낯선 곳에서 그런 좀, 뭐라고 할까, 적응? 뭐, 관계적으로의 적응이라든가, 일상에서의 그런 적응이라든가. 사실, 저도 뭐, 별걸 뭐, 내세울 건 없는데,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진짜 말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숫기도 많았고,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은, 뻔뻔해졌다고 대놓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는 순간, 제가 어떤 과정과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제가 이제 모임을 매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뻔뻔해진 순간까지 도달한 거야.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너무 의식하거나 혹은 결과 자체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은 괜히 잘 진행되던 것도 한 번 더 의식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흔들릴 수 있거나 심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 의의를 두고 그냥 나 그냥 뭐 좀 만들어지고 있어 아니면 뭐 성장하고 있어라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가장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결과는 몰랐지. 내가 뭐 뻔뻔해질 줄 알았어. 내가 말을 잘할 줄 알았어. 내가 뭐 사람들이 뭐 내게 몇 명이 남을 줄 알았어. 그런 건 저는 전혀 몰랐죠. 당연히. 내가 애연자도 아니고. 근데 그냥 하다 보니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예. 그래서 저도 대표님과 비슷한 마음과 또 대표님의 또 과거에 저기 날아다녔던 그 스토리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부는 여기까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3부에서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제가 3부 대본을 찍고 돌아올 때라고 했거든요. 누구야? 찍고 돌아올 때. 예. 그러니까 대표님 찢기고 돌아오면 찍히고 돌아온다. 근데 찍고 돌아올 때예요. 찍고요. 스위스를 핀. 찍고 핀. 오케이. 스위스를 핑하고 다시 돌아올 때, 한 달간 지내고 돌아올 때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 바로 말하면 될까요? 네, 기대. 찍고 돌아오면 사실 지금 제일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 저번에 말했지만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지금 단계에서 어차피 지금 준비도 많이 안 돼 있고 이런 단계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갔다 왔는데 한국에 문제가 있다.
이게 제일 두려워. 음, 사실 거기서 뭘 얻고 이런 건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뭘 얻는다는 건 결국 그걸 뭐 얻었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상관없는데 내가 괜히 그 한 달 쏘다닌다고 해서 여기 그걸 문제 생길까 봐? 네, 그거 복구하는데 한 몇 개월이 걸린다. 그게 더 기회비용이 더 큰 거잖아.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제일 고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는 거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놨어요. 원래는 진짜 원래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어디 여행 가면 여행 그냥 항공권 왕복도 한 그냥 대충 몇 주 전에 끊고 그냥 어디 간다 이것만 머릿속에 있고 이렇게 뭐 어디서 잔다 이것도 머릿속에 있고 그냥 숙소도 그냥 좋네 이러고 끊고 막 이런 되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괜히 이게 일도 아닌 여행도 아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 미리 막 출장이지, 어떻게 보면. 기사도 엄청 찾아보고 뭐 어떻게 지금 심지어 뭐 제 캐리어에 뭐 들어있는 줄 아세요? 어떤 거? 그 스위스 친구들에게 나눠줄 한국 그 제품 그 아몬드 그 있잖아요. 그 여러 이거요, 가지 지금? 아몬드. 이거 아니, 주신대요. 그거 뭐 그거 있잖아. 밥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맛 아몬드, 떡볶이만 아몬드 이런 거 생각하고 막.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촘촘히 설계하고 있지만 일단 다 내려놓고 그냥 갔다가 무사히 그냥 살아 돌아오면 되고 진짜 제일 신경 쓰는 거 여기서 문제 없어야 된다. 저는 진짜 진작에 거기서 8시에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그 뜻은 술을 8시까지밖에 못 먹는다. 슬프다. 아니 낮술 먹죠, 낮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아이고, 술을 좋아하시네. 아니 이제 한국에서는 소주로 연명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또 그들의 문화를 또 즐겨야 되잖아요. 토크할 때 술만한 게 없어요. 보드카 먹는 거 아니에요? 보드카는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미국 쪽에 가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그래서 가서 찍고 돌아왔을 때 나는 만취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막 내가 괜한 선택을 했나? 왜냐면 내년에도 이러고 싶고 내후년에도 이러고 싶고 언젠가 인생에서는 달이 아니고 연 동안 떠나 있고 싶고 이럴 텐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만 아니었으면 돼요. 왜냐면 제가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작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럽을 가봤어요. 25에 간 거죠. 24, 25. 와, 나는 이거를 교과서에서 봤는데 여기 있다. 교과서에서 봤는데 여기 있다. 이 말들을 하다가 그 여행 마지막쯤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세상이 진짜 넓은데 이만큼 지금 우주까지 가는 세상인데 이만한 지구에서 그 특정 한국? 그것도 저는 이제 서울로 딱 갈 수가 없으니까 세종? 이런 식으로 지역을 좁혀 가다 보면은 세종에서도 또 나는 사무실집, 출장, 사무실집. 이게 되게 멋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멋있고 싶다 이 뜻이 아니고 인간 인생사가 이제 100살로 향해 가는데 그걸 한 지역에 딱 점 찍고 그걸 계속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로는 멋지지만 저는 그런 사람 존경하거든요. 루틴화된 멋진 사람들. 근데 되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첫 시도예요. 작년에 2주였다면 올해는 한 달? 그리고 아마 내년에 이 한 달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걸 한 계절 그리고 언젠가는 학위 때문이더라도 몇 년 이렇게 채워나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예 이민을 가시게요? 이민까지는 생각 없어요. 근데 학위는 한번 따오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근데 제 욕심은 그걸 하는 데 있지 않고요. 내 온전한 삶이 유지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2년 학위를 따러 가더라도 여기 한국에서의 회사가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 회사도 회사인데 만약에 그때 애가 있다면 같이 가는 한이 있어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뭐 내 가정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만 잘 지켜지면 돼요. 그거에 대한 플러스 요소는 하나도 내가 그냥 그 했다는 행위 자체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그게 좀 제일 달라진 가치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안 터질 리가 없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지만 그 또한 극복해내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막 바라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갔다 오면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저보다 더 멋진 사람도 많고 이미 해본 사람도 많고 그럴 거예요. 그냥 갔다 오는 자체가 정말 대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뭘요? 그러니까 굳이 해외가 아니어도 되니까 이 공간 경험을 한번 프레스 해보는 것도. 저는 원래 독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근데
논문 쓰고 나니까 마음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아직 저 이제 졸업해가지고 저 이제 학사예요. 이제 고졸이 아니랍니다. 축하합니다. 학사 졸업. 빠방 학사 졸업. 빠밤. 이야. 야, 빠밤. 홍대 졸업장은 이렇게 생겼구나. 삐아우 이야. 대박. 미술 학사. 야, 홍대 졸업장은 깔끔하게 나오네. 근데 깔끔하다는 게 곧 A4 용지에 대충 타이핑한 느낌도 든다. 근데 되게 깔끔하다. 역시 디자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석사 앞에서 할 말 아니지만 저 이제 학사거든요. 근데 홍대 그건 줄 알았네. 빨간색인데 아니었네. 홍익대학교가 네이비를 쓴답니다. 얘는 이제 회색으로, 근데 이 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학교는 컬러는 이제 인디고입니다. 홍대 학생 축하드립니다. 아 사실 근데 좀 미술학사 축하드립니다. 네, 좀 아쉽긴 해요. 원래 여기에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부전공으로. 근데 제가 막 학기에 들어서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걸 포기해버려가지고 제가 한 절반 정도까진 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아깝긴 한데 아쉽다. 왜냐면 어제 딱 캠퍼스에서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제 남자친구가 혜야 근데 넌 딴 데서 사진 찍지 말고 저기 건강검진센터 앞에서 한번 찍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캠퍼스를 다니면서 서울까지 갔어요? 네. 안 간다며. 근데 갔다 왔어. 그래서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제가 부전공 첫 수업에서 두 번째 수업인가? 어떤 첫 수업이었어. 너무 아파서 태어나서 그렇게 긴장해서 아픈 적은 처음이었어.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던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너무 아프다고 건강센터 가고 홍대에 있던 엄청 큰 병원 가고 막 그렇게 근데 그 짓을 몇 번 했었어요. 너무 낯선 환경에 부담스러웠나. 그러니까 그래 아팠지만 참 재밌었다. 그래 어제 졸업식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 다시 내려가셔야 되니까 우리 빨리빨리 하고 내려가자 이러면 이제 졸업식에서 학예수여식 할 때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 빨리 나가야 돼 이러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거위의 꿈을 연주하는 거예요. 난 꿈이 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학위장을 봤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참 기특하다. 어제 참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제 가니까 또 학교 다니던 추억도 떠오르고. 어쨌든 졸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 이제 홍익대학교 학사를 졸업하시고. 저기 안 떠오르세요? 뭐요? 그 학교 다니던 시절? 학교 다니던 시절? 석사도 그렇고 학사도 그렇고. 좋지 않아요. 저는 아싸 시절이라 많아서. 아니 선생님 저도 안 좋아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 자신이 해냈다. 그런 감정은 안 드셨나요?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겸손, 이게 좋게 표정하면 겸손함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조금 노력을 게을리했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다. 어쨌든, 해냈긴 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졸업장을 가지고 학교를 찍고 돌아왔다. 네. 멋지다. 사진을 또 찍고 돌아왔다. 네. 멋지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찍고 돌아왔을 때의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죠. 결과를 또 어떤 결과가 또 들이닥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각자, 어떻게 보면 과정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행복을 느끼는 게 최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대표님. 대표님은 당분간, 한 달 동안, 방송을, 자의적으로 잘리셨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안 나오시기 때문에, 네, 한 달간 각오와 함께, 한국에 있는 저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인사 좀 드리시죠.
우선 제 목표는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네. 오늘 대구에 가는 이유도 네. 갑자기 비행기가 폭파돼서 죽으면 엄마 아빠가 그래도 졸업식 다음날 날 보고 갔으니까 우리 혜리 졸업식이 마지막이었어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오늘 가서 술 한번 때려주고 네. 한번 갔다 올게 하고 가는 거고요. 네. 제 강아지도 한번 쓰다 듬고 강아지를 못 봐서 가는 거긴 해요. 엄마 아빠는 사실 뭐 영상 통화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러는 거고요. 가족들도 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사실 내심 좀 기대되는 건 내가 한국에 없으면 얼마나 이 결핍이 어떤 결핍? 이 회사의 결핍. 중심이 없다. 대표님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해결해주는 게 참 좋았는데 그리고 다른 참결관본 당해라. 다른 분들도 아이고 혜리가 해주니까 좋았는데 진짜 한 달 동안 참 나왔을 때 그러니까? 참결관본 당해라. 나의 소중함을 알아라. 그래서 농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맞잖아요. 근데 맞아. 근데 나쁘게 말하면 그거고 좋게 말하면 나의 빈자리를 좀 느껴주셔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빈자리도 느낄 겸 가장 좋은 거는 이 빈자리가 나중에 내가 잠시 없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뭔가 훌륭합니다. 만들어줬으면 맞아요. 좋겠다. 맞아요. 사실 맞아요. 제가 항상 그게 내가 진짜 24시간이라도 아프면 어쩌려고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지 이 생각이 너무 커서 이게 시스템이랑 별개로 이 심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가는 것도 있어요. 여튼 그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갔다 오면은 좀 영어 말하기를 좀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발음 신경도 안 써요 이제. 그냥 좀 그 초딩 수준의 영어라도 그냥 좀 자유롭게 아주 당당하게 구사하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구사할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그냥 선글라스 끼고 대표님이 저한테 영어 할 그 장면이 지금 떠올라요 지금. 그러고 일단 그리고 이제 갔다 오고 그리고 뭐 한 달도 안 돼서 아마 이 방송의 70회를 맞이할 것 같은데요. 꼭 7순단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기 한 달 동안 당연한 얘기지만은 건강 챙기시고 무사히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개인적으로 좀 소망하는 거지만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잡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는요? 홀리의 콜라 들으시며 낯선 곳으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곳이란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또 나와 전혀 마주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에 대한 것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오늘 정혜리 대표님이 또 스위스를 한 달 동안 다녀오시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그런 낯선 곳으로의 여행 혹은 낯선 곳으로의 탐험, 모험을 또 한 주간 또 건강하게 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 주 목요일 오후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그럼 모두 안녕! I'm washing your memory out of my hair. Straight down the drain and I don't even care. I'm used to you pulling me, weighing me down, yeah. No weight in the world got me walking on air. I like where I'm at now, don't need nothing else. I like me without you. Oh, crystallizing, let me slide into the groove. Kiss the sky and watch me dive into the blue. 'Cause life is colder without you. I pick my feet up till I'm face up on the roof. I got the future, sweet like honey on my tooth. 'Cause life is colder without you.
might wanna call me. No, I'm better than ever. I hope that you don't. I like where I'm at now. Don't need nothing else. I like me without you. Oh, crystallizing, let me slide into the groove. Kiss the sky and watch me dive into the blue. 'Cause life is colder without